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성호입니다.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신동아와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런데 방금 전 올라온 기사를 보면 그 내용이 정말 엄청납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이 인터뷰를 읽으면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을 얽사 안을 것 같습니다. 이준석 대표는 반면 이 인터뷰를 읽으면 눈물을 흘릴 것 같습니다. 자, 상당히 합리적인 발언들입니다. 그런데 김종인 전 위원장,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해서 별의의 순간을 운운했다가 요즘에는 굉장히 냉랭합니다. 그런 김종인 전 위원장조차도 지금 진행 중인 상황들에 대해서 상당히 예리하게 윤석열 전 총장이 유리한 국면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진단을 내놓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국민의힘 입당 문제와 관련해서 김종인 전 위원장은 입당을 하지 않고 11월 달쯤 여론조사로 야권 단일화하는 방법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난번 서울시장 보궐선거 때 오세훈, 안철수 야권 단일화 모델입니다. 자, 그리고 이번은 그때보다 더 그렇게 하는 게 맞다고 했습니다. 굳이 당이 필요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윤석열 전 총장의 장모 문제에 대해서는 아주 쿨한 답을 냈습니다. 장모가 출마하는 게 아니지 않느냐. 장모가 출마하는 게 아니지 않느냐. 자, 어쨌든 김종인 전 위원장, 지금 국민의힘은 국민의힘대로 대선 후보 정하면 되는 것이고, 그 후보와 윤석열이 11월쯤 여론조사로 단일화하면 되는 거 아니냐. 자, 지난번 안철수와 오세훈 시장의 여론조사 단일화, 당시 오세훈 후보가 좀 양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무선전화 100%로 했습니다. 당원들 필요 없었습니다. 자, 그런데 윤석열 전 총장의 경우 당원을 포함시켜도 제가 볼 때는 별 문제가 없는 게, 국민의힘 당원들, 국민의힘 지지자들이 오히려 더 윤석열을 지지합니다. 자, 다 떠나서 지금 이준석 대표는 1초라도 늦게 들어오면 윤석열한테 손해라고 했는데, 김종인은 그렇지 않답니다. 그거는 이준석만이고, 윤석열은 충분히 지금 캠프에서 해도 10일달까지는 운동하면 된다. 자, 지금이 이미 7월달입니다. 이 9월 초면 민주당의 후보가 정해집니다. 그러면 8월, 9월, 10월, 11월 넉 달 동안 굳이 국민의힘에 들어오지 않아도 충분히 캠프 차원으로도 선거 캠페인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11월 달쯤 여론조사로 단일화하자는 건데, 자, 이 안 윤석열한테는 상당히 고무적인 발언으로 보입니다. 진성호의 직설 시작합니다. 방송에 앞서 아직 진성호 방송에 구독자가 아니신 분들은 붉은색 구독 버튼 눌러주십시오. 더 좋은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자, 지금 윤석열 국민의힘 삿바섬이 시작됐습니다. 밀당입니다. 그런데 김종인 전 위원장은 윤 전 총장이 지지율을 유지할 수 있다면 무소속인 지금 상태로 가는 수밖에 없다. 윤 총장이 굳이 지금 당에 들어가 다른 후보들과 옥신각신하는 상황을 만들지 않을 것이다. 입당이 늦어질수록 윤 전 총장에게는 1초마다 손해다. 이 이준석 대표의 생각과는 배치됩니다. 자, 지금 윤석열 전 총장이 국민의힘 도움을 받아서 이 네거티브를 방어한다. 이거 아무 의미 없다는 것이 지금 일반 시민들 중 많은 분들이 지적합니다. 만약에 윤석열 전 총장이 국민의힘에 입당을 하게 되면 무슨 보호해주기는커녕 안에 들어가는 순간부터 홍준표 등등이 물어뜯고 안에서 검증을 할 거라는 겁니다. 지금 밖에 있는 것이 훨씬 낫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특히 요즘은 좀 험한 말들을 많이 합니다. 국민의힘 안에 있는 후보가 누가 있냐. 그런데 윤석열 하나 키워놨더니 이거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다. 그 안에 들어가지 마라. 호랑이 아가리에 왜 들어가느냐. 이런 말들을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나이 드신 분들이 상당히 요즘 홍준표 의원을 비판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그건 여론조사를 보면 압니다. 오히려 민주당이나 열린민주당 지지자들이 홍준표 의원을 지지하는 경우가 많고 국민의힘 지지자들의 지지가 많이 줄어들었다는 겁니다. 그만큼 윤석열 입장에서는 국민의힘에 들어가는 것이 사실 좀 주저주저할 것 같습니다. 자, 김종인 전 위원장, 이 신동아와의 단독 인터뷰에서 오늘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자, 윤 전 총장이 캠프 중심으로 행보를 해도 큰 문제가 없다. 11월에 야권 단일 후보를 선출하면 된다. 단일 후보 선출 방식으로는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때 오세훈, 안철수 후보가 단일화했던 형태를
취하는 게 공평하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100% 무선전화 여론조사입니다. 그런 경우 뭐 지금 상태가 유지된다면 윤석열 전 총장이 뭐 쉽게 야권 단일화 후보가 되겠죠. 자, 어쨌든 김종인이 단일화에 대해서 구체적 설계도를 처음 제시한 것입니다. 자, 이재명 지사의 친일 세력과 미 점령군의 합작 발언과 관련해서는 김종인은 극성 문재인 지지자들의 환심을 사기 위한 발언이다. 1980년대 주사파식의 왜곡된 역사관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 지사의 발언을 대한민국 정통성 부정이라고 받아친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해서는 옳고 그름을 분명히 얘기했다고 호평했습니다. 다시 분위기를 보고 김종인 전 위원장이 윤석열 쪽에 상당히 호감을 느끼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윤석열 총장과 만난다는 보도가 많이 나왔다고 하니까 괜히 하는 소리지 뭐. 윤석열과 소통이 있다는 것 자체가 오보인가요? 그동안 아무 소통 없었어요. 윤 총장 만날 의향이 있나요? 사람 만나는데 내가 무슨 대단한 고자세를 취하는 사람이 아니야. 만나자고 하면 만나서 통상적인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지. 만난답니다. 자, 어쨌든 이 윤 총장의 대권 가도에 이 윤 총장 장모의 구속이 영향을 줄까요? 물어보니까 장모가 출마하는 것도 아닌데 영향을 끼칠 일이 뭐가 있겠어? 아무튼 오늘은 굉장히 화끈하게 김종인 전 위원장이 윤석열 총장이 들으면 좋아할 만한 말을 한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이 뭐 상당히 구체적인 말들을 합니다. 정당에 들어가야 할 이유로 대선 자금 문제를 얘기하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까? 물어보니까 당에 들어간다고 갑작스럽게 누가 돈을 주나? 당의 물적 환경도 후보가 된 뒤에 쓰는 거지 후보되는 과정 속에서는 쓸 수 없는 것 아니에요. 맞습니다. 후보만 되면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당이 있다고 해서 예비 경선까지는 다 본인 돈을 써야 됩니다. 그리고 윤석열은 후원금이 아마 엄청 들어올 겁니다. 자, 어쨌든 윤 총장의 경우 단일화 국면에 가면 당의 몫은 사라진다고 말했습니다. 자, 국민의힘 경선 룰 당원 투표 50%, 일반인 여론조사 50%, 윤 총장에게는 상당히 불리한 룰로 보이던데 윤 총장이 다 고민하고 있겠죠. 아마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이렇게 하는 게 더 크게 이길지도 모릅니다. 자, 어쨌든 이런 걸 보면 지난번 이준석이 당대표 될 때도 여론조사나 당원 투표 크게 다른 일이라서는 좀 다르긴 다릅니다. 자, 어쨌든 윤석열이 오늘 김종인의 말 들으면 정말 환호를 하겠습니다. 진성호의 직설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